네, 이제 우리 관계대명사 두 번째 부분 보시도록 하실게요. 자, 선생님들, 제가 목적격 설명드릴 때 생각나십니까? 목적격이라는 관계대명사를 우리가 언제 쓰게 됐었죠? 없어지는 아이가 목적어의 역할을 하고 있었을 때. 또 언제였습니까? 전치사 뒤에 있는 아이를 우리가 없앨 때도 목적격 관계대명사 whom이나 which를 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전치사 뒤에 있는 애를 이제 우리가 목적격을 쓰게 되는데, 소유격 할 때 제가 잠깐 말씀드렸죠. 전치사 뒤에 있는 아이를 없앨 때 이 전치사가 원래 없어지는 아이 앞에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가 없어지고 which나 whom이 들어오는 상황에서 이 전치사랑 같이 움직이는 경우가 있다. 전치사가 이렇게 같이, 그래서 관계대명사 앞에 전치사가 위치하는 경우가 있었죠. 그래서 of which 우선 한번 보셨고요. by which, with whom 뭐 이런 식으로 전치사랑 관계대명사가 함께 쓰이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거를 좀 자세하게 보시도록 하실게요. 목적격 관계대명사 whom 전치사 뒤에 위치할 수 있다. 그 노인이 말을 했던 사람은 한 명밖에 없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문장에서 꾸밈을 받는 것이 누구입니까? 한 명이다. 이거죠. 이 한 명이 누구예요? 그 노인이 말을 했던 사람인 거예요. 그쵸? 이렇게 제가 한번 꾸며보시면 원래 어떻게 돼야 돼요? There was just one person. 한 명밖에 없었다. The old man spoke to one person. 노인이 한 명한테 얘기했다. 그래서 여기 한 명, 여기 한 명이 겹치게 되네. 그래서 얘가 겹치게 되는 부분, 얘를 이제 없애고자 해서 봤더니 얘가 누구 뒤에 있었어요? to라는 전치사 뒤에 있었단 말이에요. 아, 전치사 뒤에 있는 것도 목적격이다. 자, 그러면 원래는 어떻게 돼야 되는 겁니까? 사람 꾸며주니까 우리 뭐 들어와야 돼요? whom. There was just one person whom the old man spoke to. 요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란 말이지. There was just one person whom the old man spoke to.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죠. 없어지는 애가 전치사 뒤에 있었던 애가 없어지게 되면 그 전치사가 관계대명사 앞으로 같이 옮겨지는 경우도 된다. 얘도 되고요. 전치사를 앞으로 빼주시는 것도 된다는 거예요. 전치사가 왜 앞으로 빼도 된다고요? 이 없어지는 애, one person 대신에 whom이 온 거니까 one person 앞에 원래 to라는 전치사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to whom 이게 된다는 거죠. There was just one person to whom the old man spoke. 여기서 to가 앞으로 갔으니까 또 적어주시면 안 되겠고, 그래서 이렇게 whom 또는 to whom 이렇게 두 가지가 다 괜찮습니다. to를 뒤에 놓고 오는 경우나 아니면 같이 가지고 오는 경우나 다 괜찮아요. 언제 쓰는 거라고? 목적격일 때. 왜? 전치사 뒤에 있는 애가 없어지면 걔는 목적격 관계대명사 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목적격 관계대명사일 때 이렇게 전치사가 같이 왔다 갔다 하는 경우를 종종 보시게 된다는 거죠. 영어가 제2 외국어인 학생들에게는 학교 드라마 과정이 좋다. 그쵸? 자, 그러면은 여기서는 어떤 아이가 꾸밈을 받고 있습니까? 학생들. 이 학생들이 어떤 학생들인 거예요? 영어가 제2 외국어인 거예요. 이 아이들한테는.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학교 과정이 좋다. 드라마 학교 과정이 좋다. Drama in schools is particularly good for pupils. pupils 하면은 학생들. 학생들에게 특히나 좋습니다. English is a second language for the pupils. 그 학생들한테는 영어는 제2 외국어예요. 요거예요. 제가 이 문장을 하나로 합치고 싶은 겁니다. 이 pupil이 어떤 pupil인 거예요? 영어가 제2 외국어인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두 번째 문장에서 이 pupil을 받아줄 수 있는 게 똑같은 pupil이 있었네? 그럼 얘를 없애야 되는데, 없애고자 해서 봤더니 이 아이가 전치사 for이라는 애 뒤에 있었단 말이지. 그러면은 전치사 뒤에 있는 거는 무슨 격? 목적격. 오케이. 자, 그럼 원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drama
in school is particularly good for pupils whom 목적격 그쵸? whom English is a second language for 요거예요. 그런데 요렇게 전치사 뒤에 있었던 애가 목적격으로 앞으로 빠질 때는 그 전치사를 같이 옮겨주셔도 괜찮다. 그러면 이 for이 어디로 가는 겁니까? whom 앞으로 가겠죠. Drama in schools is particularly good for pupils for whom English is a second language.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뒤에 놔두고 와도 되고 앞으로 가지고 가도 된다. 자, 그런데 whom을 who로 대체하였을 때는 전치사 뒤에 위치할 수 없다. 선생님들 제가 지금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전치사가 왔다 갔다 하는 경우는 언제? 목적격일 때. 그쵸? 그러니까 목적격이니까 우리 사람을 꾸며줄 때에는 whom이라는 아이가 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whom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었죠. 많은 경우에 whom이 아니라 m을 빼버린 who로 적어주시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목적격을 who로 적어주셨던 경우였다면 그때는 전치사가 같이 올 수 없어요. 그러니까 for whom은 되지만 for who는 안 된다는 거예요. 둘 다 목적격이긴 하지만 문법적으로 m이 없어진 목적격인 who에서는 같이 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전치사를 같이 옮기고 싶으면 who로 바꾸지 말고 그냥 whom 자기 원래 모습 그대로 있어야지만 for whom, by whom 이게 되는 거지 for who, by who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목적격이긴 하지만 이렇게 그 m이 없어진 단축이 된 상태에서의 who는 전치사를 가지고 올 수 없다. 그녀는 잭이 방을 함께 쓰고 있는 그 남자를 보았다. 자, 그녀는 그 남자를 보았다. 잭은 그 남자와 방을 함께 쓰고 있다. 이거죠. She saw the man. 그 다음에 who Jack shared the room with. 이거예요. 원래 뭡니까? Jack shared the room with the man. 이거잖아요. 그래서 그 the man을 없애고 전치사 뒤에 있었던 애가 없어졌으니까 원래 whom을 넣어주셨어야 되는 거지. 그런데 나는 whom 싫어. 그냥 who로 갈래. 우리 목적격 whom은 who로 쓸 수 있다 그랬으니까 who로 넣었다. 이런 경우는 이 with가 같이 올 수 없다는 거예요. She saw the man with who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with를 굳이 옮기고 싶다 그러면 who가 아니라 whom 자기 원래 모양 그대로 적어주셨어야 되는 거죠. with who 안 돼. 굳이 with를 앞으로 넣고 싶으면 whom이라는 자기 원래 모양 그대로 넣어주셔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전치사를 같이 옮기고 싶다면 목적격 자기 모양 그대로 넣어주셔야 된다. who는 안 된다. 자, 소유격 관계대명사 whose.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전치사랑 왔다 갔다 하는 거는 목적격이다. 그런데 그렇게 흔치 않은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 슬라이드를 넣을까 말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냥 넣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결정을 했습니다. 선생님들께서는 많이 보시진 않겠지만 간혹 가다 보면은 소유격 관계대명사 앞에 전치사가 함께 오는 경우도 있어요. 99.99%는 목적격 관계대명사 앞에 올 거예요. 그런데 가끔 소유격 관계대명사 whose 앞에 전치사가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예전에 케이트의 여동생과 함께 집을 썼었는데 케이트는 호주에 일하러 떠났다. 말이 좀 복잡하죠. 내가 예전에 케이트라는 아이의 여동생이랑 같이 방을 쓴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케이트가 지금 호주에 일을 떠난 거예요. 이거를 영어로 표현을 하면은 Kate has gone to work in Australia. 케이트는 호주에 일하러 떠났다 라는 문장과 I used to share a house with her sister 라는 그 케이트의 sister와 예전에 방을 함께 썼었다. 그래서 이 케이트라는 것을 제가 꾸밀 때 어떻게 꾸며줄 수 있는 겁니까? 내가 그녀의 동생과 방을 같이 했었던 케이트 이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꾸며주는 케이트 여기서 케이트가 누굴 받는가 봤더니 her이네. 오케이 자 그러면 her를 없애고자 해서 봤더니 이거 소유격이잖아요. 소유격이기 때문에 whose가 오는 게 맞죠. 그런데 whose를 하려고 봤더니 그 앞에 전치사가 있네. 그러면은 머리가 복잡해지는 거야. 내가 없애는 애 앞에 전치사가 있다면
그 전치사랑 같이 움직일 수 있다고 제니퍼가 분명히 얘기했는데 얘는 소유격인데 목적격 아닌데 그쵸? 그래서 헷갈리시면 그냥 이렇게 쓰시면 돼요. Kate, whose 소유격이니까 얘 빼고 나머지 I, you, whose 그 다음에 sister 선생님도 whose 다음에는 같이 항상 얘가 같이 움직여야 된다 그랬죠. whose 명사 whose sister 한 다음에 I used to share a house with 까지 넣고 has gone to work in Australia. Kate, whose sister I used to share a house with has gone to work in Australia. 굉장히 이거는 어려운 문법이고요. 어려운 문장입니다. 이렇게 선생님들께서 쓰실 일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냥 이런 거 있다라고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어쨌든 없어졌던 애가 소유격이었으니까 whose sister 같이 뒤에 넣고 Kate whose sister 그 다음에 나머지 I used to share a house with. 그런데 이렇게 전치사 뒤에 있는 애가 없어졌다면 전치사를 함께 움직일 수도 있다. 그래서 Kate with whose sister 이렇게 Kate with whose sister I used to share a house has gone to work in Australia. 이건데 이렇게 되는 경우는요. 이렇게 소유격이 우리 그 전치사랑 같이 가게 되는 경우는 앞, 뒤로 이 관계대명사가 시작되는 부분 앞, 뒤로 컴마를 넣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엔 쓰지 마시라는 거예요. 쓰지 마시라. 쓰지 마시라. 그냥 우리는 그렇게만 기억할게요. 전치사를 가지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애는 목적격. 그거만 기억할게. 이런 거 복잡한 거 그냥 있더라까지만 보시면 되고요. 전치사를 왔다 갔다 하는 거는 목적격. 그거만 기억을 하실게요. 자, 그럼 지금까지는 우리 관계대명사랑 전치사가 함께 있는 거를 보셨다면 언제 생략이 가능하냐? 선생님들 이미 하나의 경우는 아시죠? 제가 언제 관계대명사 생략하실 수 있다 말씀드렸습니까? 목적격일 때. 목적격일 때는 생략 가능하다. 그래서 독해하실 때 만약에 명사 다음에 주어 동사가 바로 붙어오게 되면은 그 주어 동사가 있는 그 문장은 원래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있는 상태인데 생략 가능하니까 빼버렸던 거예요. 그쵸?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있을 때는 뒤에 있는 주어 동사가 그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형태로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관계대명사. 자, 처음에 나왔죠?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생략 가능하다. 이 소년은 우리가 어제 본 소년이다. 이 소년은 그 소년이다. 어떤 소년? 우리는 어제 그 소년을 보았다. This is the boy. 이것은 그 소년이다. 우리는 그 소년을 보았다. We saw him yesterday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him이라는 애를 우리 the boy랑 겹치니까 힘을 없애줬던 건데 그 힘이 we saw him yesterday에서 문장에서 그 힘이 목적어의 역할을 하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목적격 넣어주셔서 whom 넣어줬던 거고요. 우리 주격,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that으로 바꿔주실 수 있다 했으니까 The boy whom we saw 또는 the boy that we saw 둘 다 되고요. 목적격은 다 생략 가능하다 했으니까 This is the boy we saw도 되고요. 다 돼요. 다 됩니다. 생략을 하는 게 더 좋고 생략을 하는 게 덜 좋고 아니에요. 생략이 가능하다라는 거지 꼭 생략을 하셔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헷갈리시면 그냥 다 넣으세요.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This is the boy whom we saw This is the boy who we saw도 괜찮죠. M 빼고 전치사가 없으니까 This is the boy that we saw 다 괜찮습니다. 이 집은 그가 살고 있는 집이다. 이것은 그 집이다. 그는 그 집에 살고 있다.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This is the house. 그쵸? 근데 두 번째 문장은 뭐예요? He lives in the house. 요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the house가 겹치니까 뒤에 있는 the house를 없앤 거고요. 전치사 뒤에 왔던 애를 없앴던 거니까 목적격인 거고 그래서 this is the house which he lives in 이렇게 되는 거죠. 목적격은 생략 가능하다 했으니까 this is the house he lives in 이렇게 될 수도 있다. 오케이. 그런데 이렇게 전치사가 있는 상태에서 없어지는 애가 있었다면 전치사는 같이 움직일 수 있다. This is the boy in which he lives. 이 문장 두 개 중에 무엇이 더 흔하고 커먼하냐라고 질문을 하시면 두 번째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전치사랑 같이 있었던 애를 없애가지고 관계대명사를 잡아주면 그 전치사랑 같이 움직이는 게 훨씬 더 커먼하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께서 이것도 자꾸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This is the house in which he lives.
이게 왜 in which야? 어디서부터 오기 시작한 건지는 이제는 아시겠죠? 오케이. 어쨌든 여기서는 이제 which인데 선생님도 지금 보시면 제가 첫 번째 which는 이렇게 괄호해서 생략 가능하다라고 해 놓았는데 두 번째 which는 생략 가능하다라는 뜻의 괄호를 안 해놨잖아요. 왜 그러냐? 이거는 생략이 불가능해져요. 전치사랑 같이 있는 which는 생략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목적격이면 생략 가능한데 그 목적격이 혼자 있어야 돼. 앞뒤 아무것도 없어야 돼. 그냥 혼자 있는 상태여야지만 마음 편하게 없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얘는 in which에서 자기 식구를 가지고 왔잖아요. 식구가 같이 딸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식구만 버리고 자기 혼자 없어질 수는 없는 거지. 그러니까 in which 이런 경우는 생략해 주실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in이 뒤에 있고 그냥 이렇게 혼자 독야청청하리라 라고 혼자 있을 때에는 생략 가능하세요. 오케이, 얘는 생략 불가능하다. 자, 그 다음에 또 생략 가능한 것이 주격 관계대명사에다가 비동사가 있는 경우. 그럴 때는 생략 굉장히 많이 해주세요. 그것은 목재로 만들어진 매우 오래된 빌딩이다. 자, 그러면 그것은 매우 오래된 빌딩이다. 그리고 또 그것은 목재로 만들어졌다. 이거잖아요. It is a very old building. 근데 그 빌딩이 뭐로 만들어졌어요? The building is made of wood. 요거란 말이에요. 그쵸? 오케이. 자, 그러면 겹쳐지는 부분이 어딘가 봤더니 the building is made of 했으니까 그 the building 없애고 그 없애졌던 애가 그 문장에서 주어의 역할을 하고 있었으니까 주격. 그래서 it is a very old building which is made of wood. 요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주격 관계대명사에다가 비동사가 이렇게 딱 되게 된다. 내가 관계대명사를 만들어 놓고 보니까 주격 관계대명사에다가 비동사가 있네. 이런 경우는 생략을 해주십니다. 많이 해주실 수 있어요. It is a very old building made of wood. 오케이. 근데 주격 관계대명사에다가 여기 비동사가 왔다고 해서 무조건 없어지는 거는 아니에요. 제가 이거를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조금 헷갈리니까 우리 선생님들께서 라이팅을 하실 때는 요거 생략하지 말고 그냥 넣어주시는 게 다 넣어주시는 게 더 편할 것 같고요. 나중에 혹시나 독해를 하실 때 It is a very old building made of wood. 이런 문장을 적어 보시게 되면은 아 이게 왜 이렇게 됐지? 아 이거 주격 관계대명사에다가 비동사가 있었으니까 생략이 된 경우구나 라고까지만 기억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왜냐면은 100% 생략이 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선생님께서 쓰실 때는 그냥 다 적어 주시는 게 좋겠대요. 자,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가 생략이 안 되는 경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언제? 혼자 독야청청하리라 할 때만 생략이 돼요. 목적격일 때. 그런데 자기가 누구 식구가 있어. 목적격임에도 불구하고 전치사랑 같이 왔어. 생략 안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계속적 용법에선 생략이 불가능하다. 계속적 용법이 뭐냐라는 건 제가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어쨌든 계속적 용법에서는 왜 안 되냐면 나는 한 신사에게 인사를 했고 그를 잘 안다. 그러면 I bowed to the gentleman. 그 다음에 I knew him very well. 요거잖아요. 근데 그 him이라는 애를 없애고 him이란 젠틀맨이 중복이 되니까 힘이 없앴는데 그 힘이라는 게 이 문장에서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목적격 관계되면서 whom을 넣어준 거예요. 젠틀맨 사람이니까. 그런데 나는 내가 잘 아는 신사에게 인사를 한 게 아니죠. 내가 잘 아는 신사에게 인사를 한 게 아니고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나는 한 신사에게 인사를 했고 그를 잘 안다. 이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해석하는 순서가 조금 다른데 이런 거를 계속적 용법이라 그럽니다. 어쨌든 이거 뭔지 제가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계속적 용법은요. 뭐가 다르냐면 앞에 컴마를 하나 넣어주셔야 돼요. 이렇게 관계대명사 있고 그 앞에 컴마가 있는 경우가 계속적 용법인 경우가 있어요. 100% 아니에요. 우리 왜 그 문장 전체 꾸밀 때도 컴마 위치 이렇게 갔잖아요. 걔는 계속적 용법이라고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컴마가 있다고 무조건 계속적 용법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컴마가 있을 때 계속적 용법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I bowed to the gentleman, whom I knew well. 그러면 얘는 지금 컴마가 있는 목적격이잖아요. 그쵸? 얘도 식구가 딸렸네. 컴마가 있네. 그러니까 생략 불가능한 거죠. 혼자 있지 않으니까 컴마 때문에 불가능했다. 자, 전치사가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뭐 by whom 뭐 이런 식으로 시간이나 장소나 방법을 나타낼 때도 우리가 관계대명사 생략 안 해주신다. 나는 그가 미국으로 갔던 날을 기억한다. 나는 그 날을 기억한다. 그날에 그는 미국으로 갔다. 이거죠. I remember the day. 이거예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그날에 그는 미국으로 갔어. He went to America on that day. 그날에 그는 미국으로 갔어. 그래서 겹치는 부분이 the day, that day니까 그 day 없애고 그 day가 on이라는 전치사 뒤에 있었으니까 목적격 which 붙여줄 거고 전치사랑 같이 있는 경우에는 보통은 같이 움직인다 했으니까 on which 이렇게 온 거예요. 여기까지는 무슨 뜻인지 설명 이해되시죠? 이거 이해 안 되시면 앞에 부분 다시 보셔야 돼요, 강의. I remember the day on which he went to America. 자, 이런 경우는 당연히 지금 시간, 장소, 방법인 걸 떠나서 그걸 떠나서 어쨌든 이 아이 앞에 on이 있잖아요. 전치사랑 같이 왔잖아. 그럼 생략 안 된다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전치사랑 같이는 안 돼요. of which, of whom 이런 식으로 부분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어요. 나는 연필을 10자루 샀고 그중 반은 동생에게 주었다. 이거 진짜 많이 쓰실 수 있어요, 선생님. 한번 보세요. I bought 10 pencils. 나는 연필을 10자루 샀어. 그리고 나서 the half of which I gave my brother. 이렇게 돼 있거든. I gave my brother the half of the 10 pencils. 요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앞으로 빼가지고 the half of which 하면은 이 10 pencil 중에 반이라는 거를 나타내 주실 수 있거든요. I bought 10 pencils, the half of which 그 중에 반 I gave my brother. 나는 동생에게 주었다. 자, 다시 I bought 10 pencils. 그다음에 두 번째 문장은 I gave my brother the half of the 10 pencils. 요거예요. 그 10 pencil 중에 반을 내 동생한테 주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문장을 합치고 싶어? 그럼 어떻게 된다고? The half of the 10 pencils니까 그 10 pencil을 없애는데 이 아이가 the half of라는 애랑 같이 있었잖아요. 이 전치사랑 같이 있었죠. 그래서 전치사랑 같이 움직인 건데 이 전치사가 혼자 있었던 전치사가 아니라 the half라는 애랑 같이 있었던 전치사인 거예요. 이거 좀 복잡해요. the half of가 같이 있었던 애입니다. 전치사가 같이 있었어. 그래서 얘를 같이 움직여준 거예요. The half of the 10 pencils 였으니까 그 10 pencils 없애면서 the half of를 같이 앞으로 움직인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두 가지 문장을 하나로 합칠 수 있죠. I bought 10 pencils, the half of which I gave my brother. 자, 그러한 경우인데 지금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이 the half of which 이런 식으로 이 which라는 애 앞에 그냥 단순히 of which, by which 이렇게 아니라 the half of 뭐 이런 식으로 또 다른 어떠한 애들이 이렇게 수량을 나타내 줄 수 있는 뭔가 다른 애들이 같이 붙어 있는 경우는 컴마 꼭 넣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컴마도 있고 the have도 있고 of도 있고 지금 이 위치가 딸린 식구가 너무 많아. 당연히 생략 불가능하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게 있구나. 그냥 선생님 요거는 그냥 그런 게 있구나까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생략할 수 없다. the have of which 때문에.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제한적 용법과 계속적 용법이 뭐냐? 선생님들 이제까지 저랑 계속 보신 거는 제한적 용법이에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꾸며주는 명사 있고요. 그 명사 뒤에 주어 동사를 가진 이제 문장이 오면서 이 아이가 뒤에서 앞으로 해석을 하잖아요. The girl who I saw. 내가 어제 보았던 소녀.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래서 뒤에서 앞으로 해석을 하고 쉼표가 없었죠. 그게 제한적 용법. 선생님들께서 많이 아시는 그 관계대명사가 제한적 용법. 계속적 용법은 뭐냐면 앞에서부터 해석을 하고 관계대명사 앞에 컴마를 넣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거기는 대수는 쓸 수 없어요. 제한적 용법은 우리 who, whom, which는 다 대수로 변경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제한적 용법 컴마가 있는 경우에는 대수로 바꿀 수 없어요. He had 3 sons, who became doctors. 와. He had 3 sons, 컴마 없이 who became doctors. 자, 지금 얘는 컴마가 있고 없고 하나의 차이 같지만 뜻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컴마가 없는 경우는 해석을 어떻게 하신다고? 우리 뒤에서부터 앞으로 꾸몄잖아요. 아들들, 어떤 아들들? 의사가 된 아들들. 그럼 어떻게 돼? 그는 의사가 된 아들들이 셋이 있다.
이거예요. 그럼 첫 번째 문장 컴마 있으니까 앞에서부터 뒤로 해석하라 그랬죠. 그는 아들이 셋이 있고 그들은 의사가 되었다.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두 가지 뜻이 어떻게 달라요? 첫 번째는 그 사람은 아들이 셋밖에 없는 거예요. 아들이 셋이 있고 했으니까 아들이 셋밖에 없고 걔네가 전부 다 의사가 됐던 거죠. 그런데 두 번째 문장은 의사가 된 아들이 셋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가능성이 또 생깁니까? 어쩌면 이 사람한테는 의사가 되지 않은 다른 아들들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의사가 된 아들이 셋이 있다 했으니까 의사가 되지 않은 다른 아들들도 있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완전히 뜻이 좀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좀 기억을 하시면 좋겠죠. I will wear no clothes which will distinguish me from others. 와, I will wear no clothes, comma, which will distinguish me from others. 자, 이 두 가지 차이점이 어떻게 되냐? 지금 보시게 되면은 첫 번째는 컴마 없죠. 그러면은 뒤에서부터 앞으로 꾸며주는 거. 나를 다른 사람들로부터 구별시켜 줄 수 있는 옷을 나는 입고 있지 않다. I will wear no clothes, right? 그래서 나를 구분시켜 줄 옷을 입고 있지 않다. 그 말은 나는 튀는 옷을 입고 있지 않았어. 난 평범한 옷 입고 있었어. 그 소리예요. 나를 다른 사람들로부터 구별시켜 줄 수 있는 옷을 입고 있지 않았다 했으니까 no, right? 그런데 두 번째는 앞에서부터 뒤로 해서 I will wear no clothes. 나는 옷을 입지 않을 거야. Which 그리고 그것은 will distinguish me from others. 나를 다른 이들로부터 구별시켜 줄 거야. 내가 튈 수 있어. 그 소리예요. 둘이 완전히 뜻이 바뀌는 거 보이십니까? 컴마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그쵸? 그래서 컴마가 있을 땐 없을 때는 뒤에서부터 앞으로 해서 그 명사 꾸며서 해석하시는 거고 컴마가 있으면 앞에서부터 뒤로 가면서 해석하신다. 그게 제한적 용법과 계속적 용법의 차이였다. 기억을 하시면 되겠네요. 오케이. 자, 그렇게까지 우리 관계대명사 보셨습니다. 관계대명사 조금 어려워요. 문법들 절대 쉽지 않아요. 이거 한 번 보시고 완벽하게 이해하셨다면 우리 선생님들 당장 바로 여기 강단에서도 같이 강의하셔도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수는 없으니까 계속 몇 번이고 반복하시면서 좀 보셔야 되고요. 특히나 우리 첫 번째 강의에서는 이제 우리 그 소유격 부분, 그 다음에 대시 언제 꼭 쓰여야 되는지, 두 번째 강의에서는 전치사가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런 부분은 좀 눈여겨보시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화이팅 하시고 완벽하게 알았다. 다음 강의로 넘어가시도록 하실게요.